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넘어오셨고요. 오늘장 랭킹 5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시각 증권맨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알아보셔야죠.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들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중심으로 저희 이야기 펼쳐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준비라고 봐도 될까요? 조선 해운 섹터 M&A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5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확진자 증가세가 폭발하면서 온라인 수업 전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시각 가져야 될까요? 4위 올라온 교육주입니다. 대장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전체 레벨 중에 3위고요.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벌증, 막내 아들 시청률 고공행진 여러 가지 호재성 키워드 안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웹툰주 2위에 포진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또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자동차 주의 흔들림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자동차주 1위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열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장님,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국내외 모멘텀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시각이 궁금한 쪽 4위 올라온 교육주부터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국내 이야기도 있었지만 헤드라인 저희 뽑혀 있는 것처럼 중국 쪽의 모멘텀에 부장님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코로나 이 흐름에 수혜주로 감기약 키워드가 떴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교육 관련 그리고 중국 코로나 이슈 뭐 이렇게 엮인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관련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이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 글로벌 기타 국가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아마 뭐 미국이나 한국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많게는 1,100만 명 그리고 적게는 36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벌써 12월 하순인데 네. 1분기 정도가 아마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 PCR 검사를 아예 폐지했기 때문에 뭐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사실은 그 믿을 수 있는 근거 있는 자료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뭐 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응급차 관련된 뭐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화장장 그러니까 사망자 관련된 화장터 관련된 쪽에도 일일 그 화장하는 그런 뭐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뭐 몇 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실은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상하이 교육부가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초중고 대부분의 학년에 대해서 19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PCR 전수 검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근거 있는 데이터 자료가 없긴 하지만 아마 당분간 단기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규제 해제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인구가 지금 14억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중국의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그냥 치사율 곱하기 뭐 인구 이렇게 해보면 100만 명을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아마 미국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4월 정도에 4월 1일당 그 32만 2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하루에 32만 명 넘게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해외 쪽에서는 좀 보고 있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주라든지 재택 관련 주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소프트 캠프나 알소프트 그다음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아마 테마를 좀 타면서 우리가 말했던 해열제나 그다음에 소염제, 감기약 이런 비상약 관련된 쪽이 먼저 오르고 관련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성 순환매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또 춘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그 뒤에 순환되는 뭐 테마로서 조금 우리가 포캐스팅 예측을 해보자면 춘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요? 확진자 수가 많아졌을 때 밖을 안 나갔잖아요. 그랬죠. 집에서 머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아하. 뭔가 또 많이 시키겠죠. 네. 춘줄에도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뭐랄까 포장, 뭐 택배, 제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약간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실질적 수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분위기, 아이디어 확장해서 투자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걸까요? 네, 뭐 중국 쪽에서 재택이나 뭐 이런 네. 온라인 교육 쪽 관련해서는 당장 어떤 뭐 실적이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재택근무가 많이 있었지만은 관련주들이 실적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택 관련, 그다음에 뭐 항생제, 해열제, 제약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다소 이제 좀 테마성으로 쏠리면서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주가들이 급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뒤늦게 따라잡아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실적이 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되 다만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 포장재라든지 제지가 조금 혹시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그것도 또한 수급적인 테마성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급박하게 따라잡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의 테마성 순환으로서 좀 판단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가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오히려 조금은 팔아주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궁금해요. 중국발 모멘텀을 안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교육 관련주와 다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는 따라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2위에 요 키워드 올려놔 주셨는데요. 엔터 콘텐츠 네. 웹툰 여기는 어떨까요? 아바타2 뭐 중국에 더해서 이 모멘텀 그리고 국내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 계속 시청률 고공행진 호재성 재료는 만발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적해 주셨던 실적도 기대감 있고요. 그럼 여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따라잡아도 되는 쪽일까요? 네, 뭐 미리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스터디가 좀 네.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분명히 펀더멘탈리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바타 두 번째 그 물의 길이라는 지금 그 작품이 지금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들이 이제 뭐 컨텐츠리 중앙에 CJ, CGV나 이런 종목들이 이 극장을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반짝했죠. 오늘도 뭐 컨텐츠리 중앙은 올라오긴 합니다만 뭐 극장뿐만 아니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이야기로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재벌집은 아니고 그냥 막내 아들인데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시청률이 24.9% 지금 아마 14회가 끝나서 아마 2회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기존에 아마 JTBC 최고 시청률이 28%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2회분이 남아 있는데 24.9%면 야 이게 뭐 종편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건 대단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회가 남았다고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종영이 된 다음에는 사실 손바뀜이 워낙 빠른 시작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저희 염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선반영해서 일단 그 관련된 주들을 네. 움직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뭐 우용우 사안을 보시다 하더라도 사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용우 때문에 올랐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가는지 좀 사례를 좀 스타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바른손과 바른손 ENA 관련된 종목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종목들은 다소 조금 윗꼬리가 달립니다. 사실 바른손 같은 경우는 아바타2 배급사 디즈니의 파트너사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를 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오전장의 장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판권을 보유하고 알려져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도 오전장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아바타2 같은 경우는 주말인 12월 16일에서 18일 6, 7, 8, 3일 동안 전국 관객 203만 46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203만 명을 동원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집중되고 있고요. 이거는 2D 쪽이 조금 자리가 있는 반면 이제 3D나 4DX 쪽에 완전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떻게 되겠죠? 티켓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비싼 거니까. 지금 아마 성인 기준 IMAX 3D 영화가 한 25,000원 정도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4명 정도 보러 가면 10만 원이거든요. 영화가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4명이 영화만 보는데 10만 원 정도가 아마 3시간 정도 넘게 보면서 그 정도 드니까 굉장히 이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바타하고 겨룰 만한 영화가 없죠. 지금 매출액 점유율이 거의 83.7% 거의 90% 가까이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가 지금 여기에 경쟁하면서 개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누적 관객 수가 268만 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전작인 아바타 1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고요.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지금 개봉 6째 200만 그리고 38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봉 5일 만에 200만을 넘었기 때문에 1 같은 경우는 6째 200만을 넘었으니까 속도가 훨씬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만 관객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2 관련해서도 이제 극장가 전반적인 활기가 넘어서고 있는 거죠. 지난 주말 말씀드렸던 전체 관객수, 그러니까 아바타 포함한 전체적인 극장 관객수가 251만 5천 명, 직전 주말인 88만 7천 명에 대비해서 183%를 급증했기 때문에 역시 아바타 효과가 확실히 극장에도 있다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중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웹툰에 잠식되는 일본 망가는 이제 만화란 뜻인데 이 관련된 타이틀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웹툰 산업 관련된 기사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망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37억 달러, 약 4조 9천억 시장인데 여기에 따라서 2030년도에는 현재 약 14배 수준 5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 웹툰이 직관적인 스토리나 대중성 때문에 더군다나 PPL이나 굿즈 같이 확장이 되면서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쪽이 확실히 이제 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 관련된 약간 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락 당하면서 약간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상한가 같고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쪽도 무진 관련된 약간의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웹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극장 쪽보다는 웹툰 쪽에서 좀 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커넥트라는 그런 드라마도 지금 다 웹툰의 드라마를 원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웹툰 관련된 쪽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뽑아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넓은 섹터였었는데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윗꼬리가 달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악재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은 어떨까 궁금해서요. 1위에 포진을 시켜주신 자동차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현대차 신저가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정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안대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크게 지금 맞불 작전도 지금 불사하겠다는 현대차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악재는 악재다, 당분간 해소되긴 힘들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재고 수준과 그다음에 인센티브율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내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수요가 좀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격 인하 경쟁 들어가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12월 25일부터 약 8일간 중국에서 공장에서 테슬라 쪽이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8일간 이제 공장을 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재고가 좀 높고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IRA 법안 관련해서 조맨치라는 의원이 있죠. 상당히 목리 부리기로 상당히 좀 유명한 이 의원인데 이 의원이 자넷 옐런 그분한테 자필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IRA 법안 관련해서 반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다가 예외 규정을 요청한 그 내용 그대로 내용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조맨친 의원이 이제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쪽에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들어준 겁니다.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집안 똑같이 안 되게 이제 망하게 만들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근데. 뭐 그렇죠. 일본 쪽은 지금 미국 쪽에 IRA 법안 관련해서도 대응도 안 되고 있고 셀사들이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하니까 한국도 못하게 막는 그런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맨친 의회는 이제 그런 지역구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요타 공장을 두고 있는 조맨친 의회에서는 일본 쪽의 의지를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생산 감소나 각국 정부의 저금리 확대 그리고 재정 정책 기조에 따른 소비
기재 수요 폭발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환경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9월부터 산업평균 재고가 1년 6개월 만에 유의미한 상승을 재고가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재고나 인센티브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상승 기조가 결국은 재고, 인센티브가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주가에 좋을 리가 없죠. 재고나 인센티브가 떨어져야만 주가는 긍정적인데 그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자산에 대한 뭐 강제 몰수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해서 손익 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기 수요가 이거 약간 허수 아니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자동차를 받고 싶은데 A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A, B, C, D를 다 이제 가격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를 받으면 B, C, D를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가수요가 버블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수요는 좀 낮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눈높이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전환점이 막이자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높은 이 BEV 관련된 시장 점유율 확보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멘친 의원의 약간 목리라든 이런 부분 때문에 IRA 법안 때문에 수요가 다소 좀 꺾일 수 있다는 단기적인,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팔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맞겠죠. 여기에 따라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미국 쪽의 공장도 짓기로 한 내용들을 갖다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불안감을 일으키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안고 있는 종목도 봤고요. 악재 속에 움직이는 종목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부장님,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원픽을 골라본다면 어느 쪽에서 골라야 됩니까?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궁금합니다. 원픽, 가격 전략 위주로 저희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섹터로 따지면 오늘 말씀드린 섹터 중에는 그래도 실적 우상향의 그림이 확실히 보이는 엔터 콘텐츠 쪽에 보이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관련해서 A스토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뭐 콘텐츠 업종의 글로벌향 평가는 아마 올라올 것으로 굉장히 보입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ENM 이런 쪽도 실질적인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마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 중앙처럼 작품 수가 많은 종목이 주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에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가 되면 광고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광고가 메인 수익인 국내 방송사들의 드라마 투자나 편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캡티브 관련된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꾸로 보면 글로벌향 판매가 순정한다 하더라도 캡티브향 편성이 감소됐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 가운데서는 결국 A스토리가 볼 수 있겠죠. A3 같은 경우는 지금 캡티브 리스크에서 자유롭고요. 높은 시놉시스만 있다면 아마 적극적인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어떤 중소형자 중에 가장 선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IP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실적 성장도 가장 드라마틱에 돋보이는 중소형사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에도 6개 방송 편수를 고려한다면 최소 이익이 OP 마진이 한 200억 이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한 14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컨텐츠 미디어주보다는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가시적인 실적이나 저평가 모멘텀을 가진다면 A스토리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정고점인 35,000원 정도까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으로 A스토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